저는 Keep Going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다 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동기부여를 넣어줬던 동력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 수료식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강연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분을 좀 오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요, 업다운이 있는데 그 업다운의 시기를 누구보다 그냥 묵직하게 잘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오는 사람,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찾아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좀 가까이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얼굴을 맞이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진짜 이름값을 한다, 니값을 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심지어 교훈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이름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 금교훈 멘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니값 잘하고 있는 48국기 금교훈 멘티입니다. 네, 제가 수료 강연으로 한 주제는 킵고잉인데요. 킵고잉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한번 말씀. 힘들고 지치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네,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힘들거나 고통스러워도 계속 살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Keep Going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아가다 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네, 제가 첫 번째 나아갔던 곳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비전스쿨을 한 1년 정도 수강했을 때 열심히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취미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취미는 이렇게 많은 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습관이 무엇이었을까요? 낚시, 수영, 여행, 필라테스.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거는 수영입니다, 바로. 제가 수영장에 나아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제가 수영을 통해서 기도했던 쉼은 성취감도 필요하고 체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심심할 때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다녔던 대학교에 스포츠 센터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수영장에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다 했던 마음가짐들은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있었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 내가 한다고 마음먹었으면 수영장에 발이라도 담그고 내가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이 쉼이 저에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등록을 알아보니까 9시부터 등록을 시작한대요. 그럼 6시 반에 가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 6시 반에 나갔습니다. 6시 반에 갔는데 42번이었어요. 42번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 자리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초급반에 수강을 해야 되는데 초급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떻게든 수영장에 발에 담그겠다 했잖아요. 네, 나는 어떻게든 수영을 배운다. 이번에 배운다라는 결심을 하고 행정실 안에 들어갔어요. 행정실 들어가니까 직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물놀이를 이때까지 엄청 많이 즐겼으니까 이 정도 수영이면 되겠지 하고 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약간 갸우뚱거리면서 이상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중국반이면 잘하는 반인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물놀이 하면서 중국반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한 번 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중국반 아니시면 진짜 신청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가서 하면 되겠지 라 하고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급반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아간 중고급반은 정말 수영을 잘했어요. 제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실력은 솔직히 물에 떠있기 급한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수영장에 수영복만 입고 수영장 앞에 나아갔는데 수영장 앞에 망설이고 있어요. 강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아, 회원님,
좀 하다가 괜찮으면 고급반 올려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완전 못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건데 그분은 제가 이 수준이 안 맞아서 고급반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강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영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제가 중급반은 아니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면 수영을 못 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급반은 아니지만 수영을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강 선생님이 저보고 저 모퉁이 가서 일단 앉아있으래요. 저는 혼자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모퉁이 혼자 앉아있는데 사람들은 막 30바퀴 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앉아서 회원님 그러면 처음이니까 발차기 하는 것만 해보세요 이러면서 물장구 이렇게 치고 있으래요. 저는 근데 그것 또한 수영을 배우는 거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매일 가서 혼자 1500번씩 발차기만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수영을 한다는 거에 기뻤고, 근데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무서움이 있었어요. 부끄러움도 있었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수영을 돌고 있는데 저 혼자 수영장 물 안에도 못 들어가고 다리만 첨벙첨벙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잃고 수영장에 계속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더니 강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회원님 이 상태로 안 되겠습니다. 카운터 가서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딱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카운터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몰래 가서 카운터 선생님 그냥 하래요 하면서 그냥 물장구 1500번 찰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카운터 선생님께 말씀드리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터 선생님께 강사 선생님이 수준이 안 돼서 그렇다고 카운터 이야기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용기를 내고 다가갔더니 카운터 선생님이 너무 잘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산 오류로 아침 7시 초급반 한 자리가 생겼대요. 이 아침 7시 반이 어떤 의미냐면 밤 12시에 줄을 서야 돼요. 그래도 몇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출근 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완전 황금 타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다가갔을 때 저에게 이런 수영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영장 쉼을 얻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거짓말했던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고 그럼에도 저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했고 용기 있게 매일 그 수영장에 나아갔고 그 다음에 카운터 선생님께 솔직한 상황을 전달드렸습니다. 수영장에 나가고 카운터에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얻은 쉼들인데요. 수영도 하고 카약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수영장에서 만난 분들과 그 수영을 통해서 제가 쉼을 얻었던 게 아니라 수영장 사람들과 그 관계가 형성되면서 얻었던 쉼들입니다. 실제 사진들이고요. 와. 네, 제가 수영에 기대했던 쉼은 이랬으나 제가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으나 계속 나아갔을 때 얻었던 쉼들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쉼에 대해 첫 번째 나아갔던 곳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도에 1월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저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찾기 위해서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는 사람이었고 독서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나올 때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롤링페이를 받았어요. 제가 한 명씩 다 종이를 주면서 빨간색은 장점을 적어달라, 파란색은 단점, 노란색은 나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달라. 그걸 다 뽑아와서 저는 다 코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새벽에 5km 러닝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22년 5월에 저에게 몰락 같은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 상황은 바로 저희 작은 형이 도박에 빠졌거든요. 이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거는 돈이 급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살인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어요. 정말 칼도 꺼내고 저희한테 위협도 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였고 저희 아버지는 집도 팔고 집에서 벗어나서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구안화사라는 병이 왔어요. 안면이 바디 업이 되는 건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눈을 뜨고 자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도 이사가게 되었고요. 이때 저는 한 친구를 만나요. 이 한 친구가 막 자기는 감사 얘기를 쓴대요. 그리고 이불을 전혀 개지 않던 친구가 이불을 개고 있어요. 친구 집 자던데. 그리고 매일 세 끼를 챙겨 먹는다는데 아니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는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6시에 일어나서 찬물로 씻고
그 다음에 막 오돌오돌 떨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나 밥 챙겨 먹어야 한다. 밥 챙겨 달라. 그래가지고 밥 챙겨 그 친구가 좀 이상하긴 했으나 저한테 인상이 깊었어요. 그 친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상입니다. 이 사진이 진짜 22년 5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주상이를 봤을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았고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멋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물었을 때 멘토님, 윤성환 멘토님을 알게 되었고 비전스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전스쿨로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감사 제목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22년 말부터 24년 말까지 약 2년 반 동안 쓴 거는 700일 동안 감사일을 적었을 때 계산해보니 막 약 10,000개의 감사일기가 되더라고요. 10,000개의 감사일기를 적었을 때 효과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스쿨로 얻은 거는 저는 솔직히 비전스쿨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과제 수행률은 20% 미만이었고 솔직하게 수업 참석률 60%도 안 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수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동력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조용히 있을 때에도 언제나 연락 와가지고 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약간 동기부여를 넣어줬던 동력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 수료식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전스쿨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동기들 덕분에, 동력자의 의미 덕분에 나의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아갔던 곳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매일 저는 말씀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과 양육을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을 배웠고 신앙심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한다는 건 말씀 위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매일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믿음과 신뢰로 기대를 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능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전체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2년 6월에 제가 가장 무너졌을 때 멘토님을 통해 비전스쿨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비전스쿨을 통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삶은 솔직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쉼을 선물해 주셨고 그럼에도 계속 나아갔을 때에는 솔직히 상황은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올해 1월에 제 솔직한 통장 잔고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저는 믿음으로 말씀에 나아갔을 때 텅 빈 이력서로 인터넷 취업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해 주셨고 제가 이력서를 한 장 넣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인적 사항 외에는 적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를 통과시켜주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12월이 됐을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드디어. 네. 뿔뿔이 흩어졌던 가정에도 안정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인턴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면 비전스쿨, 말씀, 수영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의 기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해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방해 요소가 있음에도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계속 나아갔을 때에는 기대 이상의 보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엑셀러라이트는 일도 하고 있고 선교 활동도 하고 있고 교회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고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멘토링 연구소의 그 한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한 문장이 뭐냐면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크리스천 청년을 양성합니다인데 저의 실력과 신앙이 잘 겸비된 것 같죠? 네. 수료해도 되겠죠? 저 이제 수료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비전 선언문 말씀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만들었던 비전 선언문은 상용화 기술을 통해 사회 비용을 줄여내는 기술 개척자였으나 저는 버전 2로 업그레이드하면서 기술직 은퇴자의 전문 경험을 통해 컴퍼니 빌더형 창업을 통해 노인 빈곤과 청년의 일자리를 문제 해결하는 기술 개척자가 되겠다라는 비전 선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킥고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는데 부족한 강연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놀랍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보이는 기적들이 좀 보이잖아요. 저는 참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교훈이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꿈꿀 때 늘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벌어질 수는 없구나. 그렇지 않은 불행하고 좀 힘든 시간까지도 우리의 비전의 삶이구나를 인정하는 마음이 대부분 좀 진짜 어른 같은 나이가 됐을 때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좀 일찍 장착을 한 친구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스탠스를 유지하되 과제만 좀 더 열심히 해라고 네, 박수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